이번 시간에는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가 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억력은 틀림없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은 틀림없이 잘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말만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우선 뇌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감각들은 뇌 안에 시상이라는 부위를 거쳐서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시상은 앞에 이제 심층 변연기에서도 말씀드린 부위인데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는 후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상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요. 뇌 안의 종합 정보 처리 센터 같은 곳입니다. 냄새만 따로 갑니다. 이렇게 시상을 통해서 전두엽으로 전달된 정보는요. 정보가 입력됐다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 전두엽이 그것을 중요한 정보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변 경치를 봤다고 하면 그건 일상적인 풍경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건물에 불이 난 모습을 봤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불을 끄고 연기가 솟구치고 그러면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니까 뇌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의 우선순위, 무엇부터 저장을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뇌 안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해마가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부호화한 다음에 잠시 저장을 해놔요. 이 해마라는 부위는 사람의 기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가 없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해마가 기억에 중추가 되는데요. 나이 먹으면 해마부터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억 중추부터 노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기억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뇌과학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H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간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를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뇌과학이 이제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시기니까 해마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해마도 같이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답니다.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다음에 다시 만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HM입니다. HM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혹시 메멘토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10분 전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HM이라는 사람도 메멘토의 주인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두엽에서 온 정보는 이 해마에 잠시 저장이 되는데요. 해마는 USB 같은 기능을 합니다. 뭐냐면 용량도 제한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잠을 자는 사이에 해마에 있던 정보를 가공해서 데네피질로 이동을 시킵니다. 데네피질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각적인 정보는 시각피질, 청각 정보는 청각피질로 보내는 식으로 데네피질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 작업을 기억의 공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의 공고화 과정은요,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깨서 의식이 있을 때는 기억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학습하고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아침에 무언가를 열심히 학습하고 낮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다시 그 내용을 테스트한 그룹, 반대로 밤에 무언가를 열심히 학습을 하고요, 8시간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아침에 다시 그 내용을 테스트한 그룹, 이 두 그룹의 성적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잠을 잔 그룹의 성적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꼭 인터뷰하잖아요. 성적 우수한 사람들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면 항상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겠지만요, 뇌는 정말 잠을 충분히 잘 때만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줘요. 잠을 안 자면 기억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기억을 할 때 뇌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과를 줬다고 해보죠. 그러면 뇌는 사과를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큰 사실만 기억을 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 빨간색이 4분의 3쯤 되고 파란색 4분의 1쯤 되고, 왼쪽이 찌그러지고 오른쪽 불룩 튀어나온 메주처럼 생긴 사과를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줬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신의 경험과 추론에 의해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줬다 그러면 실제로 받은 사과가 쭈글쭈글하고 기울어져 있고 못생긴 사과라고 하지만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자기 추론에 의해서 채워 넣으니까 맛있게 생긴 사과, 예쁘게 생긴 사과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주관이 개입하는 거죠. 똑같이 사장님 말씀을 들어도 큰 줄기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자기 경험, 자기 해석으로 채워넣다 보니까 노트 필기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요,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른 거죠. 야, 너는 들었는데 왜 나는 못 들었어? 나는 들었는데 왜 너는 못 들었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입력할 때부터 사람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출이라고 있는데, 인출 또는 출력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입력된 정보를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했던 걸 다시 되살리는 과정이 인출입니다. 이 인출의 과정은 입력될 때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다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두뇌에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 기억할 때도 그 신경회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출 과정에서 그 신경 연결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기억이 떠오를 수 있고요.
인출할 때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동차가 충돌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로 물어봤어요. 한 그룹에는 차가 박살났을 때 유리가 튀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차가 충돌할 때 유리가 튀는 장면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박살이라는 단어를 쓴 그룹이 더 많이 유리가 튀는 장면을 봤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도요, 실제 영상에서는 유리가 깨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리를 봤다고 잘못 기억하는 거죠. 만일 범죄 현장에서 누군가가 현장을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형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죠. 정말 당신 기억 맞아?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멀리에서 범인을 볼 수 있었지? 정말 맞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격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본 게 정말 맞는지 의심 생기고요. 자신의 기억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은 인출 과정에서 쉽사리 왜곡될 수 있어요. 한번 인출됐다가 다시 기억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저장이 되면 내 기억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억을 저장한다고 하지 않고요. 재구축된다고 얘기를 해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출을 해보는 겁니다. 인출.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된 내용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턱대고 학습만,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학습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학습 내용을 인출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책 한 권 읽고 그 내용을 그 책 한 권 읽고 나서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책이 300쪽 내외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전체적으로 책을 딱 덮고 나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룬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떠오르지 않고요. 어떨 때는 앞에 읽은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책을 읽다 보면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덮었다가 며칠 지나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앞에 읽었던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곤란한 때가 많은 거죠. 이럴 때 책 내용을 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출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꼭지를 읽고 나면 그 꼭지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간단한 꼭지글 있죠. 꼭지글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장이 지나면 또 그 장 전체를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글은 2번 인출하는 셈이 되겠죠. 장을 지나서 뭐 어떤 부가 나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글 같은 것은 벌써 이제 한 4번 반복하게 되니까 한 번 읽고 났을 때보다 4번 반복해서 읽은 효과가 있고 그러면 더 기억하기 편리하겠죠. 기억하기 쉬워지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독하기 위해서 책을 빨리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 인출해 가면서 내용을 되새기면 훨씬 내용을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사람 있죠. 자기가 한 말은 귀신같이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편향적이에요. 항상 자기는 옳고요. 자기 말은 잘 기억하고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우선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떠올리고 입을 움직여서 그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또 귀로 듣고, 그러니까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3번 반복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여 들을 때도 있고요. 들으면서 집중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귀신같이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술이 기억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하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고시 같은 거 공부하면 장기적으로 하니까 중간에 술 마시는 일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요? 술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 근데 기억에도 꽤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을 3그룹으로 나눈 다음에요, 문법을 가르쳤어요. A, B, C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학습 후에 시험을 봤더니 90점이 나왔어요. 3그룹 모두. 학습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이후 첫 번째 그룹은 6일 동안 술을 먹지 않도록 하고 잠을 푹 자도록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첫째 날, 학습한 첫째 날 오렌지 주스를 섞은 보드카 2-3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첫째 날. 세 번째 그룹은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요, 셋째 날 밤에만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 A, B, C 모두 일주일이 지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은 실력이 원래 학습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응용력도 생기고. 근데 첫날 칵테일을 2-3잔 마신 두 번째 그룹은 원래 배운 내용의 50%를 잊어버렸답니다. 세 번째 그룹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세 번째 그룹이 기억하는 내용은 60%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술이 뭔가를 기억하는 데 방해를 한다는 건데 3일이 지나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고시 공부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면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기억을 인출하는 환경이 기억을 입력하는 환경과 동일할수록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잠수부들한테 물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 밖에 나와서 시험을 보고 물 속에서 시험을 보게 해요. 그러면 배운 환경이 물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시험을 치를 때 더 성적이 좋아집니다. 물 밖에 나오면 성적이 떨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책 읽고 이 사람은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도 술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려면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더 기억이 잘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헛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면 그냥 주무시는 게 나아요. 자, 기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기억은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경험과 주관으로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다. 출력 과정에서 주위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쉽게 변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정확한 기억을 갖기는 어렵고, 따라서 자기 기억만 옳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그 기억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휘감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지휘감은요, 첫 번째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강의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이 지휘감이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5가지 본능이 있답니다. 생존의 본능, 번식의 본능, 애착의 본능, 영역의 본능, 그 다음에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을 것 먹는 데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요. 암컷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수탉 10마리를 우리에 넣어두면 하룻밤 사이에 1위부터 10위까지 서열이 쭉 매겨집니다. 그래서 1위에 있는 닭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닭들 벼슬 막 쪼을 수 있어요. 그 쪼기 서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6위에 있는 닭은 5마리한테 쪼김 당하고 아래 4마리만 쪼을 수 있어요. 서열 10위에 있는 닭은 그 누구도 쪼지 못하고 나머지 9마리한테 쪼임을 당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수명 짧아지겠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기를 쓰고 높은 서열을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물리적 힘보다 사회적인 힘을, 사회화를 선택한 인간은 물리적 힘 말고 사회적 힘, 즉 심리적 서열을 택한 거죠. 이 심리적 서열이 바로 지휘감입니다. 우리 콜센터 직원이나 백화점 직원처럼 손님들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이 힘든 이유가 바로 심리적 서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객이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을 퍼붓거나 아니면 뭐 와가지고 저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심리적으로 서열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휘감이 하락할 만한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감정노동이 힘든 이유가 지휘감의 저하 때문이다. 사람들이 SNS 하는 이유도 심리적 서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거 SNS에 주로 어떤 내용을 올리나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었거나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갔거나 명품 옷이나 가방을 구입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모두 이게 자기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뭔가 알릴 게 있거나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주로 SNS 합니다. 부장님한테 야단맞거나 뭐 정리해고 당했거나 할 때 SNS에 그 얘기하는 사람 없죠. 결국 자랑하고 싶을 때만 SNS 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한다는 것은 심리적 서열을 높이는 거죠. 예. 근데 자랑하려면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나보다 높은 심리적 서열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험담이에요. 험담. 내가 높아질 수 없으니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와 동등한 서열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험담이에요. 가끔씩 졸업한 지 몇십 년 지나가지고 동창회 하면 성공한 사람들 나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술자리에 나오면 하는 게 꼭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술값 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술 마시고 주사 부리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주사를 부리겠어요? 비록 지금은 성공을 해서 돈이 많지만 동창들을 만나면 공부 못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자, 심리적
서열, 지휘감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